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현 뉴스파타라는 매체의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김만배 씨와의 거짓 인터뷰, 그리고 그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사실은 검찰이 1억여 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토한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기자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기자도 다 같은 기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거짓 인터뷰라는 거는요, 김만배 씨하고 2020년 9월이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검 중수부 과장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을 사실상 수사해서 빼줬다.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대장동 일당의 그 사업자금이 됐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 이제 하나의 신뢰로 김만배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 윤석열 당시 중수 3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조우영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우영 씨가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대략 그냥 잘 해줘라.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을 들어왔을 때 커피 타주면서 이렇게 다독이고 그러고서 사실상 내보냈다. 조사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김만배 씨가 그거를 신앙림 씨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은 사실 조금씩 보도가 됐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하나의 근거가 됐는데, 그 결정적 녹음 파일이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이죠. 뉴스타파를 통해서 녹음 파일 자체가 공개가 된 겁니다. 1시간 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신있게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조우영 씨 커피는 왜 타줬느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조우영 내 모르는 사람이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김만배 씨 그 신앙님 이 거짓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림 씨가 어제 압수수색 후에 MBC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벌가와 정관계 사이 결혼으로 얽힌 관계를 정리한 대한민국 혼맥도 저서를 집필해왔고, 김만배 씨에게 저서의 판권을 부가세까지 합쳐 1억 5천만 원에 판 것이다. 정식 계약서도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만배 씨가 선지급금으로 300만 원을 준 뒤 책을 가져갔고, 이후 책을 보고는 1억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다면서 책값과 부가가치세를 더해 1억 6,200만 원을 이어서 입금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억은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인터뷰가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었고, 그저 전문위원으로서 뉴스타파가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다. 이런 해명도 기자로서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어이없는 해명이죠. 이건 기자의 본분임을 망각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고, 검찰이 혼맥도 책도 한 질 압수해 갔다. 그러니까 아마 혼맥도라는 것이 한 권은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세 권 얘기를 하는데 세 권이 다 다른 얘기인지 아마 세 권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 이 저서 판권을 김만배 씨가 사갈 이유도 없죠. 그걸 왜 사갑니까? 그 다음에 검찰이 그동안에 조사했던 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걸로 보는데, 근데 조우영 씨라는 사람은 자기는 대검 중수부에 가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허위고, 자기가 만난 사람은 박 무슨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앙림 씨가 해명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 누구죠?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저께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글들을 올렸습니다.
무슨 조세 전문가 뭐는 이만호 고려대 명예교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만배가 신앙님에게 책값 1억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보태줬다는 것은 코미디다. 책은 면세이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일회성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아니지요. 얼마나 돈 주고 싶었으면 부가가치세 핑계까지 끌어댔을까요? 대장동 도둑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하나에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책은 면세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압니다. 책은 면세입니다. 책을 예를 들어서 우편이나 이런 거로 우체국에 가서 보낼 때요, 그 비용도 깎아줍니다. 책 많이 읽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더군다나 신앙님 씨, 김만배 둘 다 기자 출신들입니다. 기자 출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압니다. 책이 면세라는 사실. 그런데 뭐가 쉬웠는지 책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글쎄 왜 하필이면 1억 6천 200인지 500인지 줬을까요? 그냥 한 2억 원 주고. 어차피 인터뷰의 대가인데. 정식 계약서 있다고 그랬죠? 그 계약서는 어차피 우의장 계약서 아닌가요? 아니 무슨 혼맥도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지만 많은 곳에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 책도 얼핏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새롭게 정리해놓고서 그거 10억의 가치가 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김만배 씨는 이 조우영 씨한테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너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까지도 조우영 씨가 털어놨습니다. 그럼 결국 이 전체적인 기획을 김만배 씨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신앙님이라는 사람은 둘이 친구 사이라고 하니까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로 볼 때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사회에서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결국 신앙님을 이용한 거고, 신앙님은 이용당한 걸 알았으면 정직하게 털어놓고 법의 선처를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이만호 교수가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도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쓴 서양 미술사 책 팝니다. 1, 2, 3, 4권 합쳐서 2억입니다. 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팔았다는, 판권까지 팔았다는 이 신앙님 씨의 주장. 이게 이제 저는 이 해명이 본질보다도 오히려 더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신앙님 씨가 쓴 그 재벌가 혼맥도 그 책 다 팔아서 그거 인세 다 합쳐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건데 그 책 팔리지도 않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그거 다 합쳐야 1억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신앙님 씨가 김만배하고 거짓말 인터뷰를 해준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 명백한 거죠. 저는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신앙님 씨가 이렇게 해명을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몰고 왔고, 이것이 더 크게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관계도 다를 뿐더러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기자 생활 신앙님 씨도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서로 안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자기 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그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 문제로 결국 사법 처리가 되겠죠? 이게 법률상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범죄 혐의가 될 걸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대선 개입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선 개입이죠. 명확하게 아마 이 김만배 씨나 신앙님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렇게 좀 밀어주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면 자기들 거짓 인터뷰 정도는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0.73%라는 아슬아슬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자, 이 수많은 범죄들 덮일 뻔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어찌됐든 신앙림 씨가 이런 어이없는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 후폭풍을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일을 맞았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1억 6천, 세 권의 1억 6천 5백만 원짜리 신앙림 씨 책, 이게 엄청난 화제, 조롱, 코미디 주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